의료인문학 1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수업 방식, 평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의료인문학 1인데요. 우리가 의료인문학 1, 2, 3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처음에 계획됐던 것은 1의 역사를 다루고 2의 철학을 다루고 3의 윤리를 다루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역사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사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무 중심으로 수업을 다시 꾸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뤄보기도 하고 과학의 방식으로 다루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상식의 입장에서 다뤄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야기의학사라고 붙여봤어요. 이 역사도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은 사실 위주가 아니라 어떤 그 사실들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주제가 뭔지 어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에 다룰 우리가 2, 3의 내용과 이제 연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개 이제 세 권의 교재를 선정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다른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교재 없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교재가 없으니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근거해야 될 그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 권의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할 만한 그런 중요 자료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학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번역은 오디세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제는 더 스토리 오브 메디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내셨던 이야기의학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그래서 이제 다른 이번 의학사 책들과는 달리 어떤 인물 중심으로 하거나 무슨 연대기를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책은 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질병의 역사라든가 제도의 역사라든가 어떤 치료 방법의 역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쓴 책에 아주 작은 책이에요. 팜플렛 같은 그런 책인데 이건 이제 부제가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몸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서의학이 어떻게 달리 봤는가, 고대의학과 근대의학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것이 그 의학을 하는 사람 또는 의학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이제 4차 혁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학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혁명의 와중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학에 대한 얘기, 그것은 이제 여기 이제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이제 미래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첫 번째가 청진기가 사라진다. 그다음에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곧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다 비슷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에 대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학은 기본적으로 의사 중심의 의학이었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학을 보는데 그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미래의학은 환자 중심의 의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학 오디세이가 과거의 의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몸의 역사라는 책은 그걸 어떤 하나의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거 현재 또는 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학을 예측해보는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요. 그래서 대개 이제 6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챕터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 챕터별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인간 얼마나 멋진 작품인가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거고요. 질병, 두 번째 질병, 진단, 치료. 그다음에 이제 치료 수술대 위에서 뭐 외과에 이건 주로 이제 외과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사의 미래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이런 주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학사의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 2주 정도는요. 몸의 역사라고 하는 작은 책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이제 대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챕터가 있는데 챕터라고 그래봐야 아주 짧은 챕터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2개 부분은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역사죠. 과거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아마 주로 그 새로운 관점 또는 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 이제 몸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다루는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처럼 1부는 무르익은 혁명,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 3부 충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료 데이터, 생체 데이터 이것들이 또는 그것을 그 처리하는 어떤 정보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의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교수 계획표는 대충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주별 강의 계획을 짜놨고요. 이것대로 큰 이변이 없으면 이것대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목표를 봅시다. 지금의 의학과 의술을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사잖아요. 의사학이죠. 의학사나 또는 의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발전한 형태의 의학이고 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상식이라고 느끼고 있죠. 과거는 불완전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학 의술도 상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과거를 공부해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래야 그걸 제대로 평가를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과 의술을 몸, 질병, 사상, 제도, 과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 자체의 완결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학, 의술이라는 것은 그것이 처한 역사적 상황 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발전해왔다는 것이 역사학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업 방식은 아마도 지금 의료문화 1을 듣는 학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방식일 텐데요. 플립드 러닝, 그러니까 주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실입니다.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배포된 동영상 자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같은 동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수업에 참여할 때는 그것에 관련된 동영상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해요. 그래서 이 과제를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더 토론해야 될 내용 또는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그걸 읽고 수업에 들어가죠. 수업에 들어갈 때 이제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제를 던져드릴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갈 건데요. 만약에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던져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 과제는 우리 PLMS,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가입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올려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검토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업은 강의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나
또는 내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올려준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요, 개인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 과제는 이제 제가 제목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몸의 역사와 의술의 미래라는 제목의 개인 과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를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 개인 과제, 그 다음에 팀 과제를 수행하잖아요. 근데 그 팀 과제를 이 주제에 맞춰서 수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산물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이 에세이가 최종 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산물의 그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30, 30, 20, 2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약과 질문을 매주 올리는 거죠. 그걸 30%.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팀 과제로 한 4명 정도를 한 팀으로 구성할 생각인데 그 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한 내용들을 올려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30%. 그 다음에 기말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몸의 역사, 의술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말 보고서 또는 에세이 이것을 20% 평가하고 출석 20% 평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 재밌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